지금부터 우리는 한 아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공개 수사를 결정한 이 아이, 바로 평택에서 20일 전에 실종된 7살 신원영 군입니다. 우리가 원영이의 실종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아이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정황이 있고요. 또 실종 당시의 정황 역시 수상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원영이가 새엄마를 만난 건 2009년인데요. 그때부터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씻기지도 입히지도 않은 채 베란다에 감금되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다가 2013년 겨울 이 아이들의 사정을 우연히 듣게 된 지역 아동센터의 교사가 그 센터로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2015년부터는 아이들이 센터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돼서 교사들이 학교를 찾아가 보니까 아이가 입학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 부모로부터 원영이가 20일 전에 실종됐다는 대답을 최근 받아낸 거죠.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수상한 실종입니다. 예. 이 아이를 돌봐왔고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지역 아동센터의 박향순 전 센터장을 직접 만나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지역 아동센터에 머물렀던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리 원영이가 머무른 건 2013년 가을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매의 이제 누나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방과 후 돌봄 교실하던 교사분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하시던가요? 얘는 아동센터에 가서 가까운 곳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사연은 길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알았지요. 예. 또 제가 그 아이를 그 지역에서도 얘기를 들었지요. 네, 여론을 좀. 어떤 여론이 있었나요, 원영이한테? 걔들이 이렇게 밥을 못 먹고 다녀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밥을 먹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힘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는 그 아이를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봐주신 거예요. 2013년부터. 그렇죠. 얘는 그때 당시는 너무 먹는 거에 많이 집착되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집착을 하던가요? 어떤 식으로? 오늘도 뭐 먹을 거 주나요? 먹을 거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굶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죠. 예. 선생님 오늘은 가면 먹을 거 뭐 주나요? 저 굶었는데 이런 얘기를 그 어린아이가. 예, 벌써 행색이 좀 남루하다. 속옷 같은 게 좀 이렇게 그랬고. 속옷 같은 게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제가 입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그 나이면은 지금 한 4살 이럴 나이인데 속옷을 혼자서 챙겨 입고 오다 보니까 막 뒤집어 입기도 하고 제대로 잘 안 갖춰 입기도 안 입고 오기도 하고. 안 입고 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보면서 얘가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라는 걸 뭐 직감적으로 아셨겠네요. 그렇지요. 학대의 정황들은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아마 낮에만 잠깐씩 돌보는 거니까 뭐 옷을 다 벗겨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구석구석 확인할 기회는 없으셨겠어요. 그 당시는. 네.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서 매일 목욕을 시켜야 되니까. 예. 잠깐만요. 그 아동센터에 잠깐 들르다가 왜 선생님 집에 아예 머무르게 됐죠? 본처와의 그 법적인 문제가 이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예.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런 겨를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아원 보육원? 너무 보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청에 신고도 했었고 했는데 아버지의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수입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낼 정도의 저소득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저희 센터에도 올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수준? 회사에 항만회사인가 어디 회사에 좀 급료가 4,500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아니 그럼 저는 지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월 소득 4,500 정도가 되는 평범한 회사원의 자녀였는데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줘서 굶기고 이게 완전히 그러면 없어서 한 학대도 아니네요.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선생님 집에 가게 된 거죠, 아이들이? 할 수 없이 한 달만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한 달만. 예. 자기가 그 서류가 정리되고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약속을 단단히 하고 집으로 무조건 데리고 왔죠. 아니, 선생님도 가정이 있으시고 이게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달 동안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통 결심이 아니셨을 텐데. 누구나 닥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어디 길거리에 버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였어요? 예, 좀 아픈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선생님, 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요. 원영이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맞아서 부풀어 올라 있는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이 사진은 언제 누가 찍은 사진입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생겨서 저는 사진도 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진도 잘 찍을 줄 몰라서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선생님한테 이것 좀 찍어달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남겨둔 그 사진이 지금 학대의 중요한 증거 사진이 되고 있는 건데, 아유, 그거 보고는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조그만 아이. 울었죠. 네. 우셨어요. 많이 아팠겠다.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군요. 바로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화성 아동보호센터에다가. 그러면은 그 아동보호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뭔가 부모한테 찾아가서 조치를 하진 않았을까요? 아동보호센터도 수고하느라고 많이 애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아마 부모가 뭔가 뭐 우리 일이니까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든지 뭔가 네, 문도 안 열어준다든지. 문도 안 열어주고. 예. 그럼 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선생님 댁에서 한 2달 가까이 돌본 다음에 어찌어찌 다시 이제 아빠한테 가긴 갔는데 그리고 센터에도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지요. 네. 아예 언젠가부터 센터에도 안 오고 자취를 감춘 것 그건 언제입니까? 그게 아마 12월 달일 거예요. 12월 2일 날인가를 원영이를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2014년 12월 5일. 예. 그때 걔를 어린이집에서 애가 늘 배고파서 선생님 먹을 거 주세요. 뭐 우유 남은 거 주세요. 그래서 우유를 신청하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새엄마가 그거를 안 시켰나 봐요. 우유값이 들어가니까 그게 뭐 2만 원인가 얼마씩 한 달에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챙겨주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학교도 절대로 안 보낸 거죠. 어린이집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선 찾아가도 보셨어요. 제 복지사들이 전화를 하니까 예.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안 보내겠다. 그리고 방학 동안 내가 데리고 있겠다. 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쓸 수가 없거든요. 없죠. 부모가 안 데리고 됩니다. 있다. 보내야 됩니다. 걔는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되고 또 그 아이가 너무 궁금하고 또 보고도 싶고 예. 그래서 그 뒷주위를 빙빙 돌았지만 그랬군요. 그분이 열어줄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이렇게 터치하는 건 아주 싫어했으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나가서 집안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걔가 오면서 형아 나 어제 새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 그래서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 소리 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네. 원영이가 이 아동센터 다닐 때 나 어제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아파라고 하니까 누나가 버럭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너 그런 얘기 하지 말랬잖아 나가서. 집안 얘기 하지 말랬는데 집안 너무 얘기. 얘기하니. 그랬군요. 예, 그걸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결국 계모가 아이를 2월 말에 버리고 왔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버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이 CCTV 조사를 다 해보니까 산이 아니라 바다로 데려가는 게 밝혀졌다 그럽니다.
어떡하냐. 예. 뭔가 아주 석연치 않은 상황이 되니까 경찰이 공개 수사, 아이 얼굴 공개, 이름 공개에 나선 건데요. 참, 제가 지금 인터뷰 나누면서도 그냥 아동센터의 어떤 교사 수준을 넘어서 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오셨던 선생님이시네요. 이놈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놈인데. 여기 있는 동안에 예. 어린이집을 하루는 안 간다요. 예. 그래서 원영아 갔다 오면 할머니가 오늘은 뭘 맛있는 걸 해놨다가 준비했다 줄까? 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전날에 세미나가 있어서 좀 나갔다가 예. 방에다 늦게 들어왔나 보다. 예.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어디 갈까봐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센터장님을 할머니라고 따라다니는. 부르셨군요. 할머니라고 불렀군요. 예, 저를 아이가 할머니라고. 원영이가. 예. 네네. 그게 자꾸만 이렇게 쟁쟁하게 생각이 나네. 그냥 손주같이 키우셨네요, 보니까. 내가 뭐 음식을 한다든지 아침에 꼭 아침밥을 해서 먹여 가거든요. 예. 그럼 뭐 계란을 부친다든지 생선을 좀 굽는 노래를 늘 흥얼흥얼 노래를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세수를 하면서도 밥 차리는 동안 그리고 옷을 입혀줄 때도 너 혼자 한번 입어볼래? 너무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줬죠. 예, 너무 좋아했고 또 저희 남편이 너무 이뻐해줬어요. 원영이를.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따르고 네. 참. 꼭 찾아야 됩니다. 원영이를 꼭 네, 찾아야 됩니다. 정말. 예. 꼭 좀 찾게 도와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찾게 도와주십시오. 예. 이 아이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라디오라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원영의 사진 지금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7살 아이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고 2개의 가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진이 혹시 노란 머리인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노란 머리로 왔는데 제가 다 그 머리를 다 탈색을 해버리도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아이들 머리를 탈색을 왜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노랗게 했냐 했더니 석회 그게 많아서 그랬다라고. 석회 이 머리니 요즘에 샴푸나 비누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렇군요. 예. 머리가 탈색이 된 상태일 때도 있는. 예, 이 아이를 같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예.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원영군, 7세 신원영군을 아동센터에서 돌봐왔고 자신의 집에서도 잠깐 돌본 적이 있는 박향순 전 센터장 만났습니다.